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각 정당의 선대위 관계자분들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이제 네 번째 만나볼 분,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세장에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동 유세장에 있습니다. 예, 어떤 명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요. 네. 삐집고 지날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이번 대선을 보면 유승민 후보에게도 또 바른정당 의원들에게도 참 그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네. 스스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고 지금 100여일 남짓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과정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도 느끼게 됐고요. 네. 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함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됐고, 네. 또 보수 정당이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수 정치를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네. 그런 선거입니다. 예. 유세장마다 몰려드는 젊은이들의 초랑초랑한 그런 눈빛을 보면서 네. 정말 이분들이 갈망했던 우리가 보수 정치를 하는구나 예.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됐고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또 겪으면서도 오히려 당은 단단하게 결집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네. 이제 동정 여론도 확산이 된 게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반전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 여세를 몰아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이게 동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예. 진정성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칙의 승리고 정의의 승리라고 봐요. 네. 저는 그동안 정치를 5선까지 해오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낍니다. 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저희들이 돈 안 쓰는 선거, 소음 없는 선거, 환경 선거, 이게 산무 선거를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움직였는데 예. 한 번도 동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청중들을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바른 소리,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들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우리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의 압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 13분의 동료 의원들이 이탈을 했는데요. 네. 결국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던 거죠. 예. 국민들께 진정한 보수와 가짜 보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네.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예. 그 결과가 지금 막판에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선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모든 후보의 목표가 당연히 당선이겠죠. 근데 이제 네. 현실적으로 또 득표율 이걸 또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이미 13사람의 이탈로 인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기존에 들어오던 선거 자금의 20배가 하루에 들어오고요. 네. 하루에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130배가 늘었어요. 예. 하루에. 예. 그리고 또 지금 지지율도 네. 공표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두 자릿수를 이미 넘어섰고요. 예. 그래서 이 선거 결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유의미한 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미 당 지도부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박근혜 예.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내려졌던 친박계 인사 징계 문제도 해체를 했고요. 예. 보수 결집 문제도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예, 저는 그야말로 홍준표 후보 예. 자유한국당의 민낯, 가짜 보수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변죽을 올리면서 바꾼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박 팔적들을 예. 징계를 하느니 어떠느니 하면서 흉내만 내더니만 네. 그 흉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을 했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처음 출마를 하면서 양아치 같은 친박들, 양박들을 자기가 처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다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에 표를 의식하고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이합집산했던 것이 그동안의 국민들로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던 이 보수의 그 행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가짜 보수로 규정을 하게 된 거고 예.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진정한 보수, 참 보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당이 바른정당이고 네. 이 바른정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예. 유승민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이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선거 결과 이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그 자유한국당은 저는 해체될 수밖에 없고 네. 진정한 보수는 우리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대선에서 막판 역전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또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자신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 예. 누구나 다 선거 때는 그렇겠지만 예. 결과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젊은 층의 표심을 지금 상당히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공약을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혁 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얼마나 지금 호응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지금 30년째 정치를 하면서 예. 이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몰려드는 것을 네.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보수 정치를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예. 진정한 보수를 바라는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 예. 우리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이제서야 보여드리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네. 정말 진정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보수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진정한 보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감히 한번 질문을 드리면 2012년도에 바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선거 전에 상당히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바람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무려 26%가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예. 또 본투표에서도 젊은 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승민 후보에게 과거에 불었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요. 예. 26%의 사전투표를 4분의 1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4번 찍었다. 내가 유승민 후보 때문에 사전투표를 했다. 저는 벌써 찍었어요. 네. 소신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유세 명동에 사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무엇을 지금 호소하고 계실 겁니까? 예, 지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 예. 라고 하면서 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예. 힘들어합니다. 예. 이러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정치인들 믿지 마라. 우리 바른정당,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정당,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여러분들의 비전, 예. 대한민국의 비전 예.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후보 선거 공동대책 준비위원장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니까 같이 드리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낙하산 인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저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었지만 예. 우리 스스로가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그러한 낙하산 인사, 이러한
문제점들, 예. 패권주의, 패거리 정치가 가져온 패단, 네. 자기들끼리 해먹고 예. 호가호위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만든 국민정당입니다. 예. 바른정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든 친문이든 예. 패거리 정치 배척해야 되고 예. 낙하산 인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대위다, 자문그룹이다, 이것을 저희는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예. 자발적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끼리 해먹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과정서부터 배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밤 12시까지 아니겠습니까? 자정까지인데.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6차례의 그 토론이 있었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보 몇 면들을 네. 다 파악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6%에 다다르는 사전투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 마음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략 투표를 하겠다. 누구 싫어서 누구 예. 찍겠다. 예. 누구 싫어서 누구 찍겠다 했던 얘기들이 예. 이제는 그 6차례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한 후보가 누군지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대통령이 누군지 예. 하는 것을 소신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끝으로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청취자분들에게 꼭 이 네. 말씀은 유승민 후보를 대신해서 해 주실 말씀 있다 하면 마무리 말씀으로 주십시오. 예.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한 표 한 표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 유승민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진실된 사람, 소통하는 대통령, 그야말로 대독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통령,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4번 타자 유승민이 말로 홈런, 마지막 역전 홈런 날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5번, 기호 5번. 제가 또 5번 읽으니까 이거 이상하네요. 오늘 마지막 연결할 분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천호선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앞당겨진 조기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여쭤봤는데 소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이시지만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언론 환경이 저희 정의당의 작은 정당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번에 탄핵을 직접 이루어내시고 조기 대선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처음 들은 소회는요. 예. 정의당이 그래도 선전할 수 있는 그래도 덜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참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우리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회가 정말 이 진심으로 뼛속까지 아마 파고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로서는 인물론과 사표 방지 심리 사이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인물 또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측면을 보지만 네. 똑똑하다, 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네. 심상정 후보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우리는 사회의 약자들,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것. 예.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새롭지만 그 정책들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아마 TV 토론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선거 여론조사 발표 전까지는 2자릿수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뭐 막판에서는 뭐 민주당의 어떤 사표론 네.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일종의 동정표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저희들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니, 제가 오래전 방송에서 우리 유심초라 그래서 유 대표하고 심 대표께서 한번 연합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롱반진반으로 했는데. 예. 만약 정의당이 두 자릿수로 득표를 하신다면 진보정당으로서는 새로운 역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정치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10%는 개혁의 동력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네. 민주당과 경쟁하는 실질적인 제1야당 역할을 정의당이 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변부에 머물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올라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소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의당을 꼭 심상정 후보를 두 자릿수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정의당 쪽에서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놓고 보면 이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뭐 많은 분들이 소신 투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좀 상당수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할 가능성에 비추어서 좀 우리에게 좀 많은 표를 달라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 압승론에 그리고 또 사표론을 깔아가면서 저희 정의당을 특정해서 뭐 우상호 원내대표니 김민석 특보단 단장이 그리고 또 전병헌 뭐 비서실장이신가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저희 정의당을 적시해서 그 표를 우리한테 달라 다 사표된다. 우리가 압승해야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저희 정의당 지지자들, 심상정 지지자들은 굉장히 소신표이지만 혹시라도 뭐 진짜 정권 교체 안 될 수도 있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데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 후보의 표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 표로 끌고 가서 문재인 후보 표가 몇 프로 더 오르는 것이 과연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이냐. 더 강한 개혁의 목소리는 그대로 살려둬야 하고요. 문재인 후보는 중도에서 지금 고민하는 중도층에 있는 후보들한테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이 총합의 표가 많아야 하고 더 강한 개혁의 목소리가 버텨줘야 홍준표 또는 보수 세력 이런 분들과 나중에 맞서서 개혁을 제대로 추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뭐 압승을 위해서 정의당 표, 심상정 표도 달라라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많은 언론에서 20, 30대 젊은 층들이 내일 투표장에도 많이 투표할 거라 이렇게 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젊은 층 지지가 심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서로가 지금 각각이 높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20대 후보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추월해 가고 있고 사실 1등은 결정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저희 후보 심상정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2등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탈당 사태 그리고 따님 문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일인데 그게 겹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일종의 동정표 같이 형성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동정의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거는 그 소신투표, 동정투표가 아니라 소신투표를 해야 된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는지 잘 판단해 주시라. 유승민 후보의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외교 정책이나 국방 안보 정책이 과연 지금 청년들의 세대의 생각에 부합하는지 비교하고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소신 투표해 주십시다. 이렇게 젊은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심 후보께서 12시간 필리버스팅 유세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이번 선거가 소신 투표가 강하게 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정말 정치판 바꾸려면 두 자릿수 대의되고 저희가 대변하고 싶었던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저희들한테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12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그 심상정 후보가 직접
수시로 연설도 하고요. 네. 다양한 대담도 진행하고. 네. 또 뭐 우리 율동팀들과 춤도 추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허그도 하고 셀카도 찍고 지금 뭐 온 혼신을 다해서 쓰러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선거운동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 신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오늘 밤 자정까지 결국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데 변수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저는 뭐 누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온갖 흑색 선전들, 과장된 이야기, 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가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다 비슷해요. 서로 다 박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해관계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에 현혹되시지만 않으시고 모두가 정말 60년 만에 5명의 후보를 놓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선택을 하는 후보니까 소신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네 분께도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현실적인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작은 정당 아닙니까? 프랑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의석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거꾸로 저희는 낙하산을 보낼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다른 당에서 많이 모셔와야죠. 그런데 한두 분을 기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서 공동의 국정과제, 공동의 국정과제 정책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저희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아마 낙하산은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지 저희 당의 낙하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3518번님이 이 정의당에 꼭 집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꼭 부탁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동 일자리 등을 부르짖는 정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임금을 배로 지불해야 되고 그것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휴업을 가끔 해야 됩니다. 휴일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15일, 17일간 장사하고 임금은 1개월을 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이 있을지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작년서부터 주장했던 것도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 비슷하게 따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일 고민이신 게 영세 자영업자들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단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 이 소비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객에 대한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대한 철저한 규제, 저희는 뭐 허가를 받고서는 할 수 있게 해준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뭐 편의점 같은 경우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본사의 갑질이 옛날에 많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중소 또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본사와 공동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단체로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처럼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걸 뭐 다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절대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되진 않도록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전체 정치인들에게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미사여구만 남발하지 않고 서로 비방과 자기 당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인들 혐오스럽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4051번님이 정의당은 이미 승리했습니다라는 격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청취자분들에게 심 후보를 대신해서 우리 천호선 위원장께서 당부의 말씀 마지막 한번 지지 연설 한번 해보시죠. 뭐 TV토론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TV토론에 심상정 후보가 없었으면 어떤 TV토론이 됐을까요? 정책 경쟁을 이끌어낸 것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압했던 것도 그 다른 후보가 아니라 바로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일하는 사람, 노동의 문제를 꺼내서 의제로 만든 것도 심상정 후보였고요. 그리고 생각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것도 역시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없는 정의당이 약해진 정치는 아마 지금 심상정이 없는 TV토론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더 강한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저희가 쭉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껏 정치에 실망해서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 이 두 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목소리가 묻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정치개혁의 후퇴, 정치의 후퇴라고 보고요. 이 표를 모아주시면 그것은 정치개혁의 추동력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심상정 후보의 정치, 심상정 후보의 약속, 정책을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심상정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의 김성호,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국민이 촛불로 만든 대선인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가 곧 국민의 힘입니다. 내일은 19대 대선 뉴스 특보로 YTN 라디오에서 24시간 함께하는 관계로 뉴스 정면 승부는 하루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